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요. 빈집에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놀아본 적 있으세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갔어요. 며칠 동안 집에 안 오신대. 그럼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막 신나게 파티하고 도파민 터질 것 같은데. 오늘 17살 고등학생 타일러에게 딱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7월에 무더운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사는 타일러의 집은 마침 비어 있었어요. 타일러는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한다. 엄마 아빠 없어. 올 거지? 누구 올래? 이 포스팅이 학교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소문이 다 퍼지고요. 고등학생들이 우르르 타일러 집에 몰려가서 파티를 합니다. 밤 11시 반쯤에 5명 정도가 도착을 했어요. 12시에는 20명, 1시에는 무려 60명이 넘는 애들이요. 막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타일러 집이 한 40평 정도예요. 발 디데이 틈 없이 북적북적합니다. 집 앞에는 애들이 타고 온 차가 10여 대가 줄줄이 대져 있어요. 이 중에는 성인도 있긴 한데 다 뭐 20대 초반이었고요. 대부분 14살에서 한 18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타일러는 옛날 엄마 아빠가 쓰라고 준 용돈이 있어요. 4,000불. 하나로 한 600만 원쯤 되는데 이걸로 피자 시키고 맥주에 막 위스키에 난리가 나요. 얼마 뒤에는 어떤 남자아이의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하나를 10불이야, 10불! 내가 싸게 해줄게! 저 하나를 10불! 이 무리들 사이에서 마약을 팔고 있어요. 이미 뭐 담배나 마리화나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해요. 이런 분위기에서 주방 한켠에서는 술 게임이 벌어집니다. 비어퐁이라는 게임인데요. 유명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두 팀으로 갈라져서 테이블 양쪽에 서요. 탁구하듯이. 테이블 위에는 맥주를 채워놓은 플라스틱 컵이 있어요. 여러 개가. 거기에 탁구공을 딱 튕겨가지고 꼬린 시키는 게임인데 꼬린을 하면 그 팀이 이긴 거예요. 반대편은 술을 마셔야 돼요. 이게 미국에서 엄청 흔하거든요. 타일러 집에서도 한참 비어퐁 게임이 벌어집니다. 몇 번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어느 순간에요.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탁구공이 바닥에 떨어져서 내 꾸르르 굴러갔어요. 옆에 있던 애가 얼른 가서 딱 주워보는데 뭐야 이거? 탁구공에 뭐가 묻어있는 거예요. 노란색 탁구공이거든요. 뭔가 검붉은 진득진득한 게 묻어있어요. 아니 뭐지? 이거 뭐 와인이야? 누가 바닥에 와인 쏟았어? 몰라 대충 가져와 그냥 빨리 게임하자. 다시 이 탁구공 가지고 핑퐁 게임을 해요. 오 꼬리! 마셔. 저스틴이라는 친구는요. 맥주에 빠진 그 탁구공 뭔가 와인이 묻어있던 그 맥주 컵을 듭니다. 살짝 맥주 안이 약간 붉어진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이 탁구공 게임이 퐁당퐁당 하는 게 위생적인 게임은 아니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벌컥벌컥 마십니다. 파티가 한껏 무르익었어요. 이제 애들은 정신 못 차리고 집 안에 맥주캔 뒹굴고 담배 피다가 소파에 비벼 끄고요. 한쪽에선 또 뭐.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무리 중에 한 명인 마이클이라는 친구가요. 만취 상태에서 막 해롱해롱 하다가 정신이 1초 만에 번쩍 들어요. 정말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처럼 정신이 후다닥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이클이 이 집에서 시신 두 구를 발견해요. 이 사실이 밝혀지고 파티에 있던 애들 막 까무라치게 놀랐는데요. 방금 전에 그 비어폰 게임하던 저스틴 그건 그 묻은 그거 와인 아니야? 와인이 아니라 그럼 뭐 피? 그거 마신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미리 경고할게요. 많이 충격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0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상식을 뒤집는 사건은 처음이에요. 도대체 이날 파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왜 타일러 집에서 시신이 나온 건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란 지역에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 블레이크는 발전소 엔지니어였고 아내 메리 조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1980년대에 둘이 결혼을 해서 이 마을 그랜저 에비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요. 여긴 깔끔한 동네예요. 잔디랑 뭐 야자수, 소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고 또 마을 끝에는 세인트 루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숲이 있어서 그런지 너구리랑 멧돼지, 야생동물도 많이 나오고요. 가끔 악어들이 출몰하기도 해요. 부부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는 1987년에 태어난 라이언입니다. 둘째는 93년 12월생
타일러예요. 근데 타일러가 이 둘째가 어릴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약을 안 먹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달고 살았거든요. 일단 타일러는 태어났을 때부터 조산으로 빨리 나오는 바람에 한 달 정도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거든요. 그래도 퇴원을 잘 했는데 또 갑상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릴 때 갑상선이 안 좋으면 성장에 문제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타일러가 키가 작았어요. 부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랄까? 여기저기 좋은 병원 찾아다니고, 막 교회에 가서 막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해요. 타일러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항상 이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부부가 첫째 라이언보다는 타일러가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오냐 오냐 하고 화도 잘 안 내고 먹고 싶은 거 있다면 다 사주고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러는 여전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엄마 아빠도 마음에 병이 생겨요. 블레이크는 불안 증세가 있었고 메리조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문제는 타일러도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겨우 6살밖에 안 됐는데 애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요. 10살 때는 렉사프로라는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는데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처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해요. 범죄를 당하거나 혹은 목격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타일러 상태가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5살 때부터 프로작이라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해요. 프로작은 유명한 약이죠. 아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중적인 우울증 치료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면서요. 타일러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엄청 착실하고 똑똑하고 막 그런 아이는 아니었지만 예의 바르고 친구들하고 잘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막 수업 방해하고 애들 괴롭히고 성적도 점점 떨어졌어요. 부부는 블레이크랑 메리조는 답답하죠. 아, 얘가 사춘기라서 그런가? 아니 뭐 약이 잘못된 거야? 프로작? 아, 약을 끊어야 할까요? 고민에 빠지는데요. 아마 이 부부가 약물 때문에 타일러가 더 난폭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ADHD 진단까지 받아요. 에더럴이라는 약물까지 추가로 복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타일러가 사춘기에다가 뭐 약도 여러 가지 복용을 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 부부는 내 아들인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 타일러가 키가 안 자라서 고민이었거든요. 엄마 메리조는요, 아들이 키라도 좀 크면 자신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좀 괜찮을 거야. 성장 호르몬 치료도 받았어요. 다행인 건 그래도 타일러의 키가 크긴 큽니다. 폭발적으로. 나중에는 185까지 컸어요. 이제 타일러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이때부터 타일러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돼요. 늘 친구들 더 많은 애랑 놀고 싶어 이런 갈망이 컸고요. 조금이라도 더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랑 인사처럼 놀아야 한다. 이게 잘 안 돼. 그럼 내가 뒤처지는 건가? 이런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사춘기 때라면 뭐 한 번씩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타일러는 심했습니다. 거의 집착에 가까운 친구들 같이 놀아야 돼. 더 많이. 그러면 어릴 때니까 그래도 친구들 뭐 많으면 좋죠. 하지만 그건 제대로 된 친구였을 때다. 타일러의 친구들은 뭐 다 질이 나빴습니다. 타일러 포함해서. 애들이 어디서 뭘 하고 노냐? 일단 타일러가 사는 이 포트 세인트 루시가요. 10대 아이들이 별로 놀 게 없대요. 인구는 점점 증가해가지고 10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놀 게 없어. 당시 2011년도에 슈퍼플레이 USA라는 뭐 대형 아케이드 게임장이 있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놀 곳이었고요. 밤 되면 공원 문 다 닫고 뭐 애들을 할 거 없어요. 쇼핑몰에 가거나 아니면 뭐 맥도날드에서 앉아가지고 뭐 한 1시간 떠든다. 이게 다고 그나마 좀 착실하게 시간을 보낸다 하는 애들은 운동하거나 알바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이걸 안 해요? 그럼 파티를 열어요. 술도 마시고 마리화나 피고 마약도 하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빈집을 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10대들의 범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한참 어린 여학생들을 단체로 막 강간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총으로 주인 쏴버리고 물건 훔치고 또 애들이 스케이트보드 타고서 월마트를 털고요. 막 집기들 부수고 미국도 미성년자면 이런 건 좀 경범죄로 처벌을 잘 안 하거든요. 경고하고 풀어줘요. 그럼 또 신나가지고 더 망나니처럼 날뛰어요.
타일러도 이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뭐 중2병 걸린 애들 마냥 허세 막 가득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는지 무슨 사고를 치는지 과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술이랑 마약에 손이 돼요. 타일러가요. 좀 자존감이 낮고 우울하고 불안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한 건데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친구들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버려진 소파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이 불이 꽤 크게 번져가지고 경찰 오고 소방서 오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가 자연보호구역이었대요.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 미성년자니까 이 처벌 안 하고 경고로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 귀에 다 들어갔죠. 블레이크랑 메리조가 세상에 우리 아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거 우리가 잘못 키운 거야.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했어. 머리 끝까지 막 화가 나가지고 타일러를 정말 세게 혼냈어요. 지금이라도 똑바로 키워야겠다. 강하게 의지를 다진 거죠. 타일러는 바로 병원으로 보내지고요. 거기서 마약을 못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매일 약물 검사를 다 해요. 문제는요, 타일러가 그동안 그냥 오냐오냐 살다가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의 통제라는 걸 당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죠. 엄마 아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내 인생에 관여해? 터치해? 이게 점점점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나 엄마 아빠 총으로 쏴버리고 싶어. 소리 안 나게 그거 소음기 달고 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은 뭐야 뭔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하고 넘어갔대요. 당연히 농담이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타일러의 눈빛을 보면요 살기가 느껴지고 정말 총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장전해서 병화살을 당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타일러가 17살이 되자 상황이 더 나빠져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틈만 주면 그거 노리고 도망가서 또 술 마시고 약도 하고 나중에 막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경찰이 오고 폭행 혐의로 체포까지 돼요. 이번에도 역시 미성년자니까 알아서 대충 보내. 큰 처벌을 안 받습니다. 구치소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 2주 가택연금을 받거든요. 그래도 구치소까지 갔다 왔으면 정신도 차릴 법한데 타일러는 그런 거 없어요.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타일러에게 엄청난 이벤트가 생겨요. 타일러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성가신 일이 빵 터지는데요. 17살 때요. 타일러가 외박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몰래 기어 들어오다가 엄마 아빠한테 딱 걸린 거예요. 브레이크랑 메리조는 막 화가 나가지고 휴대폰, 자동차 다 압수하고요. 컴퓨터도 페이스북을 못 쓰게 합니다. 다 차단. 거기다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 받게 해요. 약 중독, 알코올 중독 치료해야 되니까 이렇게 타일러에게 자유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학교 그냥 땡 하고 마치면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타일러 멱살 캐리 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요. 놀 시간이 없어. 도망갈 틈도 안 줘요. 그러니까 타일러가 미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밤에 엄마 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휴대폰을 훔쳤어요.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연락을 하는데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나 이 집구석이 너무 싫어. 그냥 죽어버릴까? 그게 낫지 않을까? 죽고 싶다. 가출할래. 이런 얘기를 하다가요.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죽여버리고 파티 열면 완전 지리겠지. 야, 미국에서 그런 거 한 사람 있어? 없잖아. 만약에 내가 성공하면 내가 처음인 거 아니야? 당연히 정상적인 발상이 아니죠. 부모를 죽이고 파티를 한다고? 그리고 이건요. 엄마 아빠가 미워서 나온 심리이기도 하지만 유명해지고 싶어서입니다. 부모를 죽이고 파티연 17살 소녀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멋지겠다.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생겼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이클은 뭐라는 거야? 돌았나?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마이클이 타일러를 꽤 오래 봐왔거든요. 어릴 때 6살 때부터인가 친구예요. 근데 부모를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악한 친구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렇게 타일러가 분노하고 있는 동안에 부모님의 구속은 점점 심해졌고요. 타일러는 친구들하고 멀어져요. 그럴수록 놀고 싶다. 애들이랑 술 먹고 미친듯이 놀면 소원이 없겠네. 이 생각 플러스 엄마 아빠에 향한 분노, 원망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결국에는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몰래 가져옵니다. 그리고 방 옷장에 숨겨뒀어요. 나중에 언젠가 이걸 쓸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챙겨둔 거예요. 2011년 7월이 됐어요.
이때는 타일러가 조지아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 갔거든요. 이모랑 삼촌이랑 같이 지내는데 타일러가 밥 먹고 나서 뭐 어디가 안 좋은지 토를 했다고 해요. 이모랑 삼촌은 이상하다. 애가 상태가 좀 안 좋네. 뿐만 아니라 삼촌은요, 타일러가 혼자서 막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이러는 걸 듣게 됐는데 제가 왜 저럴까? 삼촌은 타일러가 약을 먹고 있다고 하더니 저게 부작용인가? 싶었어요. 몇 주 뒤에 다시 플로리다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근데 이때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타일러가 괜찮아 보였대요. 치료도 잘 받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엄마 메리조가 자기 친구한테 다른 환경에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졌나 봐. 이제 고비를 넘긴 것 같아. 이렇게 안도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렵에요. 타일러는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 욕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마키 필립스라는 친구 집에 비디오 게임하러 놀러 갔어요. 이때 타일러가 갑자기 엄마 아빠 죽이고 성대한 파티를 열고 싶다? 아무도 그런 거 상상해 본 적 없지? 집에 시신이 있는데 파티를 하는 거야. 야, 겁나 쿨하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마키는 뭐야? 야, 뭔 소리야?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건 벌어지기 2주 전에 2011년 7월 2일이었어요. 친구 메르세데스한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가 내 휴대폰 뺏어갔어. 그러면서 she's a cunt. 창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엄마 창녀다. 이런 욕을 하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메르세데스는 뭐 농담인 줄은 알았지만 좀 장난스럽게 답을 하거든요. 감옥은 안 돼. 2011년 7월 16일 오전 9시 40분에는요. 매트 노빌이라는 친구랑 이런 대화를 합니다. 매트한테도 예전에 엄마 아빠 죽일 거다 막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매트가 너 했어? 타일러는 아니 근데 할 거야. 매트 내기할래? 진짜 해야지. 해봐. 타일러 걱정하지 마. 할 거니까. 그 뒤에 파티하자. 매트 그래 파티 타임. 이 매트라는 애는 뭐 장난으로 받아들인 건지 뭐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타일러가 엄마 아빠를 죽일 거라고 뭐 기대를 한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이날 낮 12시쯤에 타일러가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파티 콜? 이거 본 친구들이요 댓글을 막 달기 시작해요. 뻥치지 마. 니네 집에서 무슨 파티야? 정말? 뭐 정말 한다고? 안 믿어요. 왜냐면 그동안 타일러 부모님이 얼마나 엄했어요. 휴대폰 뺏고 차도 압수하고 이거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또 타일러가 말썽 피워가지고 거의 근신 상태였습니다. 어떤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네 부모님 갑자기 오시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걱정하지 말고 꼭 와야 돼.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그리고 타일러가 음악을 들어요. 릴부지의 Feel Lucky. 이게 힙합인데 뭐 나를 과시하는 뭐 그런 가사도 있고요.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걸 들으면서 스스로 마음을 고조시킨 거예요. 오후 5시쯤 엄마 메리조가 집에서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교회에서 읽을 성경을 미리 보고 있었거든요. 그 구절이 고린도전설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노래로도 나왔거든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고 해요. 늘 아들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매일매일 다짐하는 거죠. 이렇게 엄마는 늘 아들 생각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등 뒤에는 타일러가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미 엑스터시 3알을 먹었고요. 동공이 잔뜩 확장된 채로 장갑을 끼고 부츠까지 신고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메리조는 몰랐어요. 너무 성경에 몰두해가지고 계속 이걸 읽고 있는데 타일러가요. 숨을 딱 죽이고 뒤에서 거의 5분 정도 서가지고 엄마를 바라봤대요. 아니 그럼 5분 동안의 시간이 있었다면 엄마잖아요. 망치 들고 있다가도 내가 미쳤지. 내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인데 이러고 그냥 포기할 법도 한데 타일러 머리는요. 내 휴대폰 뺏고 내 차도 뺏고 날 통제하려고 들여? 엄마 아빠면 다야. 결국에 망치로 힘껏 엄마의 뒤통수를 내려쳐버립니다. 메리조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래 왜 이래 소리치는데 타일러가 망설임도 없이 계속 내리쳐요. 옆방에 아빠 블레이크가 있었거든요. 뭐야? 아니 무슨 일이야? 하고 막 급하게 막 달려왔는데요. 이미 아내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타일러는 막 서 있어요. 너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짓이야? 막 소리 지르니까 타일러는요. 왜냐고?
하고 싶으니까 바로 아빠한테 달라들었어요. 블레이크는 막 전력을 다해서 옆방으로 막 도망갔어요. 문을 탈칵 잠궜는데 내 휴대폰 어딨어? 이미 타일러가 다 숨겨뒀습니다. 신고 못하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이 집에 리트리버 한 마리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엄마 아빠 공격 당하니까 막 물고 뜯고 막 하겠죠. 그래서 옷장에 이미 가둬놓은 상태였습니다.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타일러는 아빠가 도망간 그 방 쿵 문을 내려쳐요. 결국 문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에 망치로 쑤셔 넣어가지고 막 잡아당기는데요. 나무 문이 쪽 하면서 벌어지고 갈라지면서 그 일부가 뜯깁니다. 안에서 블레이크는 타일러 캄다운 우리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미 타일러가 그 구멍 뚫린 대로 손 넣어가지고 열어버려요, 문을. 블레이크는 코너에 몰려서 아들을 바라보는데 이때 타일러가요. 아빠 잠깐만. 떨고 있는 아빠에게 이 망치를 힘껏 내려칩니다. 블레이크는 손으로 막 저항하면서 침대 위에 쓰러지거든요. 결국에는 못 도망가고 살해당했어요. 타일러는요, 엄마 아빠에게 무려 60회가 넘게 이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무슨 공포영화 같지 않아요? 자기 부모님을 망치로 때려 죽인다고. 엄마 아빠가 다 죽은 거 확인하고 타일러는 한 방에 안방에 시신 다 모아놨어요. 나란히 눕혀두고 그리고는 얼굴이 안 보이게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버렸대요. 보통 이런 경우가 가까운 사람을 살해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흉기, 그 망치를 획 하고 던집니다. 이후에 타일러는 거의 3시간 동안 바닥이랑 벽이랑 가구에 묻은 피들 박박 닦아내요. 그리고 혈흔 묻은 것들 있죠. 유리 조각, 아니면 깨진 접시, 피 묻은 수건, 책, 커피 테이블, 물티슈, 온갖 걸 정말 집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를 다 안방에 때려 넣었어요. 그것도 시신 위에. 그러니까 방문을 열어서는 시신이 안 보여요. 위에 워낙 뭐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마치 엄마 아빠 시신을 무슨 쓰레기 마냥 그렇게 쌓아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창고에 가서 대충 나무판자 같은 거 가져와서 구멍난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안방 문을 잠궈버립니다. 이후엔 씻어야죠. 욕실로 가서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다 말하거든요. 거울을 한참 보고 서 있었대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웃음이 씩 났다.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자식이라고 블레이크랑 메리조가 LG종지 돌봤으니 이제 하늘에서 얼마나 원통할까요? 그리고 원래의 목적, 파티 준비해야죠. 엄마 체크카드 가져가서 현금 4,000불, 600만 원쯤을 인출합니다. 그리고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남겨요. 오늘 무조건 파티하는 거다. 다들 함께해? 못을 박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네 애들이 대부분 일진들입니다. 얘네들 막 신났어요. 아싸 대박 오늘 밤 파티에 야 무조건 가야지. 야 오늘 밤은 타일러 집이다. 띵동 저녁 11시 반에 드디어 첫 손님이 왔어요. 타일러가 문을 열었는데 이 첫 손님이 묘사한 타일러의 모습이에요. 검은색 긴 티셔츠에 검은색 디키즈 바지, 검은색 나이키 에어포스 하이탑을 신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한 대 빤 느낌이었대요. 약을. 눈빛이 막 병든 고등어처럼 흐리멍텅한 게 동공만 잔뜩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범행할 때 엑스터시를 복용해서 그런 거예요. 타일러는 어서 와.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주먹을 꽉 쥐고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서 담배는 피면 안 돼. 우리 부모님 집이니까. 근데 부모님 이제 세상에 없는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찔려서 한 걸까요? 자, 이렇게 2명씩, 3명씩 아이들이 이 집으로 모이고요. 20명, 40명. 자정이 됐을 때는 무려 60여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이 집이 40평짜리입니다. 그렇게 넓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난장판이 돼요. 집 밖에 도로에는 차들이 한 15대가 주르륵 대져 있고 이 뭐 동네 잔치해 뭐야. 집 안에서는요. 막 음악이 시끄럽게 들리고 애들이 소파에 널브러지고 타일러가 사온 맥주 마시고요. 식탁에서는 비어폰 게임. 맥주잔 담아가지고 탁구공 이렇게 던지는 거. 그거 하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막 난리가 나요. 주방 다 엉망. 애들이 막 남의 집에 온 건데 냉장고 뒤지고 찬장에서 시리얼 꺼내 먹고 더 이상 여기 가정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담배를 안에서 못 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펴요. 거기 또 맥주 캔이랑 술병 집어 던지고 아니 뭐 밖에서 우편함이 뜯어가지고 그걸 집 안으로 가지고 온 애도 있대요. 타일러가 야 그건 가지고 오면 안 되지 경찰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타일러는 친구들 불러놓은 게 기분은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혹시 이웃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블레이크랑 메리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만한 예쁜 집이에요. 지금은 개판 5분 전이에요. 타일러는 점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웃들이 신고할까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 애들한테 야, 니네들 그냥 담배 집에서 펴. 나가지 마. 밖에서 이제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혹시나 이웃들이 보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집 풍경이요. 이미 집 밖 도로에 차들이 막 대져 있고 이웃집에서 아 뭐야 저 집에 뭔 일이 났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이 고딩들이 막 무리지어가지고 술병 들고 담배를 피고 있어 마당에서 그러면 신고하고도 남죠. 그래서 타일러가 애들 보고 집에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이때 친구 마이크도 있었어요. 마이크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꼬맹이가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더래요. 집 안에서 막 60명이나 있는 집안인데 이게 그러더니 슬쩍 마이크한테 와서는 야, 이 집에서 사람 썩은 냄새 난다. 막 이렇게 말했대요. 마이크는 뭔 소리야? 사람 썩었네? 다시 그 꼬맹이가 그런 것 같은데? 아, 몰라.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다시 스케이트보드 타고 갔다고 합니다. 사실 냄새가 이땐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때예요. 왜냐면 살인 시간이 오후 5시에서 5시 반쯤이고 지금 자정이 지났으니까. 근데 뭐 났을 수도 있어요. 여름이고 해서 부패가 빨리 진행됐겠죠. 그래서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스케이트 꼬맹이 뭔가 소문이 들었을지도 모르고요. 평소에 타일러가 엄마 아빠 죽이고 파티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한번 떠본 걸 수도 있고요. 마이크는 별 생각 없이 뭐 음악 들으면서 막 놀고 있는데 컴퓨터 주변이 특히 지저분했대요. 갈색깔 말라붙은 액체가 있는데 뭔가 끈적끈적한 게 이거 뭐 와인 흘린 건가? 근데 메리조가 컴퓨터 바로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거기 혈흔이 엄청 튀었던 거죠. 그걸 닦았지만 그래도 남아 있었죠. 이때 타일러는 비어폰 게임 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막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얘 지 엄마 아빠 죽였대. 옆에 애들은 막 그냥 깔깔깔깔 넘어가고 야, 네 엄마 어딨냐? 천국 갔냐? 타일러는 조지아 갔어. 친척 집에. 조지아? 조지아가 할인을 하냐?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혹은 또 올랜도에 갔다고 둘러대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부모님 여기 안 살아. 이제 여기 내 집이야. 이렇게 시신 두구가 썩어가고 있는 집에서 신나게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타일러의 목적이 뭐였어요? 부모를 죽인 소년이 파티를 열다. 이 타이틀이 갖고 싶었거든요. 주변에서 막 와 미쳤다 막 지렸다 야 완전 공포영화 아니야 이 얘기 드리려고 한 건데 타일러가 슬슬 입이 간지러운 거예요. 밤 12시 반에 맥주가 떨어졌어요. 타일러는 마크라는 친구랑 이제 마크 여친 애슐리랑 이 셋이 같이 차를 타고 편의점으로 갑니다. 왜냐면 마크가 21살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이라 술을 살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돈은 타일러가 주고. 자, 이때 차에서 마크는 술 사러 가고 차 안에 애슐리랑 타일러랑 둘이 남게 됐어요. 자, 이때 타일러가 하는 말. 애슐리, 사실은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애슐리는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슐리는요, 아버지가 오늘 사망했다, 살해당했다, 이게 아니라 언젠가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훨씬 자연스럽긴 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후에 마크가 맥주 사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깐요. 그때도 막 집안이 난리도 아니에요. 담뱃재가 바닥에 있고 막 소파랑 가구 엉망이고 또 술이 없으니까 애들이 물 가지고 비어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야 이제 물 왜 이렇게 더럽냐 이 빨간 거 뭐냐. 누구는 자 하나에 10불 자 개당 10불 마약을 팔고 있어요. 마리아나 파는 애도 있고 집이 그냥 막 아사리판이에요. 이렇게 1시간 2시간 점점 흐르니까 이 애들도 이 사람들도 뭔가 이상함을 알아챕니다. 앤선이라는 친구는요.
안방 문이 닫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막 문이 부서져 있고 땜빵이 막 돼 있어. 야, 뭐야? 야, 이 방 왜 잠겨 있어? 여기서 마약하는 거 아니야? 야, 좋은 거 같이 하자! 문을 막 벌컥벌컥 열려고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아, 뭐지? 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문 아래 한 30cm 정도 검붉은 얼룩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몰랐대요. 그냥 뭔가 주스 같은 게 흘러가지고 약간 말라있는, 완전히 마르지 않았지만 약간 꾸덕꾸덕한 그런 상태? 또 누가 이렇게 닦으려고 했는데 잘 안 닦여서 방치한 페인트 자국 같았다. 또 다른 친구 저스틴이라는 어떤 축구 선수는요, 가명입니다. 새벽 1시 15분에 조금 늦게 파티에 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악취가 진동을 하더래요. 이게 어떤 냄새냐면 땀에 막 쩔어 있는 그 옷을 며칠 동안 방치한 그런 냄새 있죠. 그러니까 걸레 썩은 냄새. 그게 코를 찌르고 집안은 엉망이고 부엌은 바닥이 하얀 세라믹 타일이거든요. 거기 더러워 죽겠어. 뭔가 약간 검붉은 색이랑 맥주랑 물이랑 막 다 섞여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게 벽에 있는 액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삐뚤삐뚤 걸려 있기도 하고 액자를 많이 건든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타일러가 엄마 아빠 시신 위에 액자를 막 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고 남은 것들이 벽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스틴이 바로 비어폰 게임하다가 공이 떼굴떼굴 굴렀어요. 주웠더니 뭔가 끈적끈적 걸쭉해. 갈색이야. 아, 뭐야, 와인이야? 근데 우리 중에 와인 마시는 애가 있나? 그러게. 야, 우리 와인 안 마시는데 맥주 마시는데? 근데 이게 다들 피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 혈흔이 묻은 탁구공을 계속 가지고서 맥주 컵에 막 들락날락 이거 다 애들이 마셨습니다. 아, 시간이 좀 지나자 타일러가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혹시 나 이웃들 신고해가지고 경찰 오는 거 아니야? 그 블라인드 사이로 창밖을 계속 내다보고요. 또 내가 어딘가로 떠날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걸 듣고 있던 킴벌리라는 친구가 왜? 어디 가는데요? 물어보니까 내일 알게 될 거야. 새벽이 됐을 때는요, 친구 마크가 집에 가려고 했어요. 아까 그 21살 편의점에 갔던 그 친구예요. 타일러는요, 마크를 붙잡아요. 마크, 우리 단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마크랑 타일러랑 둘이 딱 남았는데, 마크, 내가 무슨 짓을 했어. 평생 감옥에서 살 수도 있거든? 나 지금 너무 불안해. 마크는, 뭔 소리야? 너 안 믿어지겠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어. 마크는 느낌이 싸한 거예요. 엮이고 싶지 않아. 야, 네가 누굴 죽이건 그건 not my business, 오케이? 야, 그런 거 나한테 말하지 마. 아예 선을 그냥 딱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크는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얘가 뭔가 사고를 친 것 같은데 나까지 엮이면 곤란하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결국 타일러는 혼자 집으로 들어와요. 이때 리카르도라는 친구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참석한 애들은 그래도 타일러가 호스트니까 초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맥주도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일러는 네, 제가 떠나기 전에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러십니까? 어디 가세요? 네, 전 자살할 거예요. 제가 정말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다들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이미 다 만취해 있고 약 취해 가지고 막 해롱해롱한데 나 죽어버릴 거야 이거 말하는 애가 뭐 타일러 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약했나 보다 이러고 다들 넘어가는 거죠. 새벽 1시쯤이 됐습니다. 타일러는요, 친구 마이클, 가장 친한 친구예요. 8살 때부터 친구였어요. 마이클, 잠깐 얘기 좀 가능해? 밖으로 나가자. 자, 타일러는 한숨 팍 쉬더니 고백해요. 내가 엄마 아빠 죽였어. 마이클은 헐 진짜? 대박. 와, 너 정말 죽였어? 야, 겁나 멋있다. 장난으로 받아친 거예요. 타일러는 야, 진짜라고. 나 거짓말 아니야. 야, 저기 보이지? 차 보여 안 보여? 우리 엄마 아빠 차 맞지? 마이클은 이렇게 슬쩍 집 주변을 봤는데 차고예요. 블레이크의 차, 도요타 타코마가 있었고요. 엄마 메리조의 차는 빨간색 포드 익스페디션입니다. 그게 딱 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막 등골이 서늘해요. 설마. 야, 아니잖아. 왜 그래? 타일러는 차고 안에 한번 볼래? 하고 같이 가서 불을 딱 켰는데 핏자국이 있는 신발이 있었어요. 그러곤 마이클을 그 안방으로
잠겨있던 그 방으로 데려갑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미 문고리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그거 잡고 방문을 딱 열자 방은요 난장판이에요. 식탁 의자랑 피 묻은 수건이랑 뭐가 뭐 잔뜩 쌓여있고 책이랑 그 더미 쓰레기 더미 맨 아래에 두꺼운 하얀색 다리가 불쑥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After he told me I didn't believe him because he's been my best friend forever, I would never suspect anything like this. Was looking around. He told me if I look good enough, I can see signs. I looked on the floor, I could see signs of blood, and that's when I went around back and looked in his parents' bedroom. 마이클 이거 보자마자 입을 다물질 못하고요. 바로 방문 쾅 닫으면서 막 과호흡 와가지고 이러면서 방을 막 나갔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주변에 막 두리번 하는데 타일러가 겨우 막 진정을 시키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맨정신으론 힘들어서 엑스터시 세 알을 먹었어. 릴부시 필러키 들으니까 그 음악은 좀 마음이 진정되더라? 다 얘기했어요. 화장실 거울에 서가지고 흐뭇하게 봤다, 씩 웃었다, 이것까지. 자, 그런데 좀 마이클의 반응이 의아한데요. 자, 일단 마이클이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집에서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잠깐 이렇게 진정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몇 분 더 이 파티를 즐겼다고는 해요.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친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뭐 취했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끔찍한 시신을 봤는데 어떻게 이 집에 가만히 남아있을 수 있지?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어쩌면 뭐 앞서 그 마크처럼 야 말하지 마, 나한테 말하지 마, 나 엮이고 싶지 않아, 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마이클은 이렇게 시신 목격한 그 이후에도요 45분 더 이 집에 머물러요. 또 이때 차고에서 타일러랑 마이클이 둘이 셀카를 찍거든요. 진짜 뭐 셀카 찍을 정신이 있나 싶은데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야 우리 같이 셀카 찍자 스마일 이런 게 아니라 타일러는 한 손에 비어폰 게임하던 그 컵을 딱 들고 있고 둘 다 표정이 좀 어둡긴 합니다. 마이클은 이 친구랑 사진 찍는 게 오늘 밤이 마지막이겠다. 파티는 끝났나? 뭔가 공포와 슬픔이 보이는 얼굴, 입도 살짝 삐뚤어져 있죠. 그리고 마이클은 타일러 나 피곤해서 나 집에 갈게 떠났어요. 근데 집으로 이제 갔는데 얼마 뒤에 타일러가 전화가 왔대요. 마이클한테. 마이클 내일도 파티할 건데 올 거야? 알았어 갈게.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엄청 막 고민을 했대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엄마 아빠한테 말할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일러가요. 친구들에게 상당히 집착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또라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친구들이 더 좋아하겠지? 야, 너 미쳤어. 야, 너 대박. 이런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정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파티가 계속돼요. 그러다 새벽 2시쯤에 갑자기 누군가가 야, 다른 집에서 또 파티한대. 같이 가자. 그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파티를 연다라는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애들이 막 야 가자 막 가자 이러면서 다들 막 약하고 술 취했거든요. 근데 우르르 타일러 집 밖으로 나가면서 잔디밭에 막 음료수 버리고 자기들 차에 낑겨 타고 창문 다 열고 음악을 쿵쿵쿵쿵 막 틀었어요. 타일러는 갑자기 막 친구들이 떠나니까 서운했나 봐요. 밖으로 막 따라 나가는 애들 보고 야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어떤 애가 저기 누구 집에서 또 파티한대. 타일러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표정한 게 좀 명안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친구들이 다 나가니까 서운했는데 다른 파티가 있다고?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나도 가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윽고 타일러 집 앞에요. 차 14대가 굉음을 내면서 달려가요. 부릉부릉 질주를 하는데요. 진짜 얘 새끼들이 파티 못하면 뭐 죽는 병에 걸렸나 봐. 다들 자고 있는 시간 아니에요. 이웃들은 참 다 깨고 뭔 일인가 했는데 내다봤어요. 그중에는 타일러 옆집에 살던 레이앤 월리스라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타일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가족들을 알고 지냈어요. 블레이크랑 메리조랑 다 친하고. 근데 그 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막 시끄러워 죽겠어. 참다가 폭발한 거예요. 아니, 메리조랑 블레이크 집에 없나? 저런 걸 방치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아줌마가 열받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얼마 뒤에 띵동 경찰이 타일러 집에 도착합니다. 이때 남아있던 애들이요 한 20명쯤 됐어요. 타일러는 뭐야 하면서 창밖을 봤는데 경찰차가 막 번쩍 하고 막 있어요. 다 숨어야 돼. 조용히 해, 알았어. 조용히 해. 자,
그리고 딸칵 문을 열었는데요. 학생 지금 시끄럽다고 이웃들이 신고했어. 너 조용히 놀아.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조용히 놀게요. 그렇게 경찰이 돌아갑니다. 이 집에 지금 시신 두고 있는데 근데 경찰도 뭐 모르죠. 뭐 이게 살인사건 현장이라는 걸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30분이 지났어요. 2시 반에 다른 파티에 갔던 애들이 다시 막 돌아왔어요. 뭐야 누가 우리 낚은 거야. 파티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가짜 뉴스였대요. 파티 없었다고.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뭐 타일러 집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 한 40명 됐던 그 무리들이. 이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타일러의 모습은 많이 무너져 있었다. 경찰들을 이미 한번 대면을 하고 나니까 좀 앞일이 걱정이 됐겠죠. 창문을 쾅 닫기도 하고 블라인드 막 다 내리고 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도 내일 밤에 또 파티할 거야. 내가 한동안 여기 떠날지 모르거든. 이때요. 치어리더였던 여자애 2명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왜요? 왜 이사 가는 거예요? 휴가? 타일러는 자살할까 생각 중이야. 아직 잘은 모르겠어. 이걸 듣고 아이들은 자살이라고요?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당신은 소중해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와우 자살 와 대박 야 타일러 약해서 저런 거야? 소름이다 진짜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참 어떤 동네인지 여기가. 그러니까 타일러가 막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파티를 즐기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기가 이런 거 했다 좀 많이 알리고 나서 경찰한테 잡히기 전에 죽자 뭐 이런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그 친구 시신 봤던 그 마이클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약을 먹고 죽을지 이제 땡땡이라는 약을 10개를 준비해 놨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마이클이 정말 타일러가 그거 먹고 죽을까봐 몰래 숨겨놨어요. 그 약을. 자, 이렇게 새벽 4시 40분이 됩니다. 타일러는 자기 페이스북에 또 포스팅을 남겨요. 우리 집에서 파티 또 해요. 연락 주세요. 뭐 죽기 전에 그러니까 깜빵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파티를 하겠다 이 심정인 거죠. 한편 시신을 봤던 마이클 집에 가서 샤워하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오면 이상하죠. 시신 봤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친구를 위한 거야? 아니야 이건 살인사건이야. 방관했다가 나도 엮이는 거 아니야? 결국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마이클 말고 다른 친구들도 내가 엄마 아빠를 죽였다. 타일러의 이런 고백을 들었대요. 몇몇 친구들이 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He told me that the kid got up, and he was like, he told me that like the gist of it, that he did something to his parents, and I was like, bro, I don't want to know any details. 새벽 4시 32분에 타일러 집 앞에 다시 경찰이 번쩍. 지금 경찰은 이 집에 시신이 있다라고 제보를 받고 온 거예요. 당연히 문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경찰 에이드리안이랑 찰스가 도착했는데요. 찰스는 총 들고 창문으로 이 블라인드 틈새로 이렇게 안에 뭐 하나 이렇게 봤는데 타일러가 거실에 서성이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더래요. 중얼중얼 하고 있었고 그 표정이 상당히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눈이 되게 땡그랗게 크게 빡 떠져 있고요. 깜빡이지 않았대요. 이게 또 마약을 하면 나오는 증상인가 봐요. 그리고 타일러가 책장에서 책을 잔뜩 집어 들더니 어떤 방에 책을 막 집어 던져요. 다시 한번 또 책을 쓸어 담아가지고 방에 던지고 3번째 책을 쓸어 담을 때 띵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 다른 아이들도 몇 명 있었어요. 타일러는 집 밖으로 나오는데요. 에이드리안이 바로 총 겨누고 현장에서 체포했어요. 집안에 어른들 있어? 아니요, 없는데요. 일단 경찰이 타일러를 경찰차에 태워요. 태울 때 얘가 찰스 경찰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저 롱로드 교도소로 가게 되어 있죠. 이미 지가 체포되면 어디에 수감이 될까 검색도 해본 거예요. 이윽고 에이드리안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타일러가 막 안 돼! 절대 들어가지 마! 안 돼! 거긴 안 돼!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하지만 작정하고 들어갔죠. 집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몇 시간 정도 파티를 한 건데요. 몇 주 동안 청소 한 번 안 하고 파티한 것처럼 막 더럽고요. 그 비어퐁 하던 그 컵이랑 부엌에 냄비, 막 프라이팬 뒹굴고 경찰은 막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 몰랐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옷장 안에 소피,
레브라도 리트리버예요. 얘가 옷장에서 땀이 뻘뻘 흘리면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를. 다행히 비글은 갇혀 있지 않았나 봐요. 바로 수상해 보이는 그 문짝이 뜯어진 방으로 갔어요. 문이 안 열려. 잠겨 있으니까 경찰이 힘을 줘서 억지로 열었는데 열렸습니다. 그 안에 뭐 책이랑 가구 막 쓰레기 다 뒤엉켜 있고 그 아래에서 부부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혈흔이요. 이게 사진을 제가 띄우지는 못하는데 저는 봤거든요. 그 혈흔이 다 말라가지고 걸레바지 있는 데 있죠. 벽이랑 바닥 사이. 거기 막 찐득찐득하게 다 붙어 있어요. 타일러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현장에서. 이날 오후에 경찰이 이 집 첫째 아들 라이언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막 경찰들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동생한테 망치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라이언이 너무 막 흥분을 할지 모르니까 라이언 직접 만나기 전에 전화로 얘기할 때는 주무실 때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형이 알게 됐죠. 블레이크랑 메리조 부부의 장례식에는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라이언은 23살이에요. 대학교 마치면 고향으로 와서 아빠랑 발전소에서 일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이날 장례식이 끝나고 리셉션을 하는데 여기 형사도 한 분 있었거든요. 찾아왔었는데 라이언이 뭐라고 했냐면 형사님 오늘 밤에 동생 면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 벌어지고 나서 장례 치르는 그 동안에는 동생을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러니까 이날 장례 다 치르고 면회 가는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뭐 그렇냐 하니까 네, 부모님도요. 제가 그렇게 하길 바라실 거예요. 엄마 아빠는 제가 동생을 버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냥 거기 앉아서 울고 있겠죠. 형사는 말없이 라이언에게 꼭 안아줬어요. 참, 이런 것도 동생이라고 얼굴 보러 간다는데. 근데 타일러는 라이언을 전혀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파티에서 타일러가 마이클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해를 했다.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이클, 나 그냥 경찰에 잡혀가면 형이 죽였다고 할까? 형이 죽였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형이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어쩜 형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타일러가 체포되고 나서 이 소식이 10대들 사이에 빠르게 번집니다. 애들끼리 SNS에서 헐 대박 완전 소름 막 야 나 그거 피 본 거 같아. 그럼 우리 시신 있는 데서 파티한 거야? 어떤 친구는 기자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방송 나가고 나서 야 다 봤어? 뉴스 봤어? 야, 죽이진? 야, 겁나 쿨해. 다들 무슨 극기후 훈련 뭐 끝낸 것 마냥 들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꽤 많은 애들이 막 대박. 치어리더 친구 있죠. 걔네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소식? 네 들었어요. 근데 화는 안 났고요. 뭐 무섭거나 역겹지도 않던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경외심이 느껴지던데요. 다른 친구 앤서니는 평생 잊지 못할 파티에 갔다 왔네요. 끔찍한 일이긴 한데요. 20년 뒤에는 그래 내가 그 파티에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쿨한 일 아니에요? 자, 심지어 어떤 친구는 타일러의 부모님을 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일러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어요. 그건 엄마 아빠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누구를 엄청나게 증오하면 살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긴 어떤 마을이길래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타일러는 1급 살인 2건으로 기소됩니다. 타일러가 미성년자이지만 성인 재판을 받게 됐어요. 3년 뒤 2014년 3월에 재판이 열렸어요. 타일러는 처음에는 제가 안 그랬는데요. 무죄를 주장하다가 재판 딱 일주일 전에요. 노 컨테스트로 입장을 바꿉니다. 노 컨테스트가 뭐냐면요. 나는 무죄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배심원 재판까지 가면 내가 불리해질 게 뻔하니까 뭐 그냥 판결은 받아들일게. 이게 노 컨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타일러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뭐 무죄를 주장해도 당연히 배심원들이 유죄를 줄 거예요. 그럼 극형이 예상되거든요. 그건 싫어. 그냥 재판에 내가 협조할 테니까 형량이라도 적게 줘. 요 전략을 쓴 거죠. 상당히 비겁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노 컨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형량이 무조건 적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없죠. 검찰이랑 변호인 쌍방 다툼이 없고 배심원도 없고 하니까 그럼 조금 더 수월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지 형량을 좀 낮게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재판이 열렸어요. 배심원 없이. 이 재판에서 유족들은 지옥이었죠. 부부가 무려 60차례가 넘게 망치에 공격을 당했다. 이게 이때 밝혀졌거든요. 다 가족들이 무너지고 거기 시신 있는 데서 파티를 하고 뭐 친구가 와서 들여다보고 막 이거 듣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주장은요. 타일러가 부모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 차서 계획살인을 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영웅심리에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변호인은요. 타일러는 뇌기능에 오랫동안 장애가 있었습니다. 약물, 미성숙함,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한 것입니다. 경찰들이 이 사건 터졌을 때 타일러 친구들을 다 인터뷰했었거든요. 타일러가 왜 그런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요. 약이요. 솔직히 우리 다 약하거든요. 이상한 짓 많이 해요. 타일러는 약이란 약 다 먹었어요. 뭐 몽키, 빈, 자낙스, 마, 퍼코셋, 옥시코돔 이름 모를 약들을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약은 동네 애들도 다 했는데 왜 타일러에게만 이런 극단적인 폭력성이 나왔을까? 경찰이 현장 수색했을 때 타일러 이름으로 된 처방전을 하나 발견을 해요. 거기 항불안제인 히드록시신이랑 시탈로프람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 시탈로프람이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법정에 나온 전문가가 이런 약물이랑 알코올이랑 섞이면 더 충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러가 부모를 죽여야 한다. 여기 망상에 사로잡혔다라고 주장해요. 또 타일러가 깜방에 있을 때요. 친구 마이클에게 편지도 보내거든요. 내가 악마에게 조종당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량을 깎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 우울증 진단은 나왔어요. 그 정도는 있는데 그렇다고 정신분열이냐 뭐 조현병이냐 그건 아닙니다. 다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안 그래도 유족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지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내부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타일러는 엄마 아빠만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아예 파탄 내버린 겁니다. 첫째 아들 라이언은 저는 여전히 동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한 일을 생각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한 블레이크의 형제도 그러니까 라이언과 타일러에게는 삼촌이죠. 타일러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벼운 형량을 받은 겁니다.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반면에 엄마 메리조의 가족은 만약에 우리 메리조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을 겁니다. 언젠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죠. 하늘에 있는 메리조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들, 나를 죽였지만 내 아들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이럴 사람이에요. 메리조랑 블레이크는. 타일러의 외할머니도요. 제가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애입니다. 다 약 때문입니다. 선처해 주세요. 가족들이 완전히 갈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판사는 타일러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2건을 선고했어요. 플로리다는 사형이 있거든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사형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미성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종신형인데 받았어요. 딜을 하려고 했지만 타일러는 가혹합니다. 항소하는데 이거 그대로 유지됩니다. 타일러는 지금도 수감 중인데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잘 지내요. 검정고시 패스했고요. SAT,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 같은 건데 그 당시 2,400점이 만점이었거든요. 타일러 2,100점 받았어요. 꽤 높은 점수입니다. 또 하루 종일 책만 본다고 하는데요. 깜빵 동료들한테 해리포터 시리즈랑 제임스 패턴슨 책을 그렇게 추천을 하고 다닌대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뻘소리를 많이 해요. 워낙 이 범죄가 끔찍하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지가 해머 들고 부모를 살해했다고 해머타임이라는 사인을 해주고 다녀요. 또 어떤 수감자한테는
내가 말이야 3주 전부터 계획한 거야. 아, 네가 그 파티 왔어야 되는데 완전 꿀잼이었거든. 이런 진짜 정신 털린 얘기라고 자기 기사가 한참 이슈가 되고 있을 때요. 야, 내 기사 봤어?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어. 경제 뉴스 다음으로 내게 두 번째로 인기 있다니까? 그리고 편지도 많이 받는데요. 아, 정말 미국에서는 이런 미친놈 하나 있으면 막 관종 같은 애들이 팬레터를 보내고 그래요. 그거 다 답장해주고 해머타임 사인해주고 그리고 마이클 그 친구 있죠. 걔한테도 편지를 계속 쓰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때 악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난 그렇게 냉혈한 괴물이 아니야.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거야.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는 거 그거 네가 신고해서 그런 거잖아. 마이클을 탓하고 있습니다. 와, 마이클이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병원에 다녔대요. 시신 보고 막 트라우마가 너무 와가지고 불안하고 악몽 꾸고 친구들도 못 만났다고 하는데 감옥에서 이런 편지가 오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타일러는 뭐 평생을 감옥에서 썼겠죠.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타일러가 정말 약물 문제를 겪은 건 맞아요. 어릴 때부터 뇌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부모는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혼도 내보고 키라도 조금 크면 나을까 막 호르몬 막 치료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 결과가 망치 60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타일러가 살인을 계획했어요. 실제로 저질렀어요. 그리고 파티를 열었어요. 아직 반성도 없어요. 이게 다 팩트예요. 이게 단순히 엄마 아빠한테 분노가 막 폭발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일까요? 사춘기 때 화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폭발하고 집 나가고 그런 일 다들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그냥 허세 가득한 찌질한 남자애가 벌인 살인사건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